당신의 따뜻한 랜선 선배 상담사입니다. 정후배님께서 사연을 주셨어요. 남자 31살, 본인이신 것 같고, 여자 29살, 여자친구이신 것 같아요. 8년차 연애 중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결혼을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매우 심플한 사연이신데, 대학교 다닐 때 만나셨네요. 그쵸. 연애도 이렇게 오래 처음일 가능성도 있네요. 남자 딱 군대 갔다 와서 만나가지고 계속 연애 중이십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오래 연애하는 게 안 좋다고 생각. 아니요, 저는 꿈이었거든요. 그래요? 네, 학교 다닐 때 그런 커플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네네. 저는 이제 새로운 거보다 익숙한 게 더 좋은 사람이라. 네. 그리고 보통 이제 혼자일 때, 솔로일 때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이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지? 근데 생각해보면 결론은 좋은 사람은 이미 짝이 있어. 맞습니다. 헤어지지 않아. 네. 저는 없어요. 제가 또 갑자기 이 8년째 연애 중이시라는 거는 두 분 다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참 어렵네요. 네. 그래서 헤어지기 더 힘드실 거고. 헤어진다기보다 회사가 어려워서 결혼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죠. 결혼을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회사가 너무 어렵대요.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니까 결혼을 하려면. 그리고 이게 남자 31살이면 정말 가진 게 없어요. 그쵸? 박 선배님? 저는 진짜 없었어요. 진짜. 저도 진짜 없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한 28부터 32 이때까지는 정말 힘들어요. 사회초년생이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내가 대학교 때부터 20대 때 봐온 그 세상과 어떤 이상은 엄청 높거든요. 거기에 완벽하게 깨지는 시기예요. 이때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와, 그게 엄청 큰 거였구나. 내가 그리던 그것이. 네. 그래서 엄청 힘들 때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겠죠. 못할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런 것들. 진짜 진지한 기간일 것 같은데 8년 중이시라면 전 이분이랑 결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회사가 어렵다고. 네. 근데 진짜 결혼을 하고 싶으신 거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결혼이라는 게 모든 게 갖춰졌을 때 이제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같이 어렵게 시작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도 좋다라고 하시는, 제가 그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지만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오래 연애했는데 계속 결혼을 미루면 그쵸. 많이 헤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상황이 됐을 때 결혼을 하잖아요. 그때 만난 사람들과. 그럼 너무 안타깝잖아. 근데 이분은 결혼하고 싶어 한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자친구분께서 많이 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8년째 연애 중이시고, 이제 아직 되게 젊으시긴 하신데, 아무래도 여자친구분이 많이 원하시는 게 아닐까. 모아둔 것도 없으실 거고, 이직을 해야 되실 수도 있으니까 불안하실 거고. 그쵸. 저는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회사가 지금 상태가 많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직 후에 결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것만. 네. 그러니까 회사가 결혼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된다는 거, 이 고민의 요체는 지금 경제적인 거인 거잖아요. 회사가 어렵다는 건 내 월급이 이제 중단될 수도 있는 위기 속에서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데, 사실 결혼했는데 갑자기 실업자 되면 어떡해요. 그 상태를 물론 와이프와 함께 이겨낼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공포가 되게 크신 분인 것 같거든요. 나는 이제 한 집에 가장이 되는데 실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결혼을 했을 때의 자괴감 같은 거가 두려운 상태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스스로 느끼기에 회사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좀 결혼 생활을 유지할 때의 안정적인 직장을 좀 도모한 다음에 결혼을 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왜냐면 결혼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봤던 수많은 커플들이 회사가 아무 문제 없어도 결혼하는 과정에서 참 많이 싸우더라고요. 근데 이런 문제까지 동시에 그러니까 나의 갈등도 있는데 결혼 준비의 갈등까지 있으면 이중고일 것 같아서, 적어도 이 문제는 조금 안정화 시킨 다음에 결혼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8년이나 연애했는데 1년만 더 기다려줘, 뭐 이런 거 괜찮지 않습니까? 옥선배님 말씀을 들으세요. 들으세요. 여자 말 들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여성들은 결혼과 함께 보통은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출산을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자의 그 경제적인 안정성, 이걸 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두르시는 건 저는 좋은 게 아닌 것 같고 좀 안정되신 상황에서 하시는 거 저는 일단은 옥 선배님 말씀 들으시라고 권해드리고, 하지만 만약에 결혼을 진짜 하고 싶어 하면 더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아. 만약 그런 그러신다면 분들도 계세요. 네. 해야겠죠. 그리고 네. 그게 실제로 맞을 수도 있고. 네. 기준을 조금 낮추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이제 신혼집을 월세로 시작한다거나 월세가 싼 지역에서 시작한다거나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나 다세대 주택 쪽에서 시작하신다거나 이렇게 하나하나 포기하시면 사실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포기를 하면서 결혼을 해야 될까? 이게 한번 이 두 가지의 상황을 고려해 보신 다음에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 생각은 그런데 옥 선배님 말씀을 들으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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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님의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 아내입니다. 연애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남편이 제 앞에서 방구를 끼고 그러네요. 사실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불편합니다. 남편에게 진심으로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 선배님 네. 어떻게 하고 계시죠? 티셔츠- 여쭤봐도 되나요? 저는 껴요. 트셨습니까? 네, 저는 껴요. 와이프분도 트셨나요? 아니요. 근데 프라이버시 지켜줘야죠. 네, 그러네요. 뭐- 본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네. 본인은 트셨습니까? 좋습니다. 저, 제 마음대로 텄어요. 하지만 저희는 규칙이 있어요. 왜? 밥 먹을 땐 하지 마라. 진짜 몇 번을 혼났는지 그럼 몰라요. 밥 먹다가 너무 아니, 급했는데 잠깐만. 토 나온다고 진짜. 잠깐 일어나서 어디 끼고 오시는 거예요? 저 베란다로 나갑니다. 아니, 밥 먹을 때 그랬단 말입니까? 저는 밥 먹을 때 많이 나와요. 세상에. 진짜. 너무 에티켓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어요. 아버님이 아버님이 막 방구를 팍 끼세요. 밥 먹다 저희 좌식으로 밥 먹었거든요. 항상 엉덩이 한쪽을 드시고. 저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이게 가정 환경이었다 보니까. 근데 누나 두 분 계시잖아요. 네네. 누나분들 반응은 어떠셨어요? 싫어하죠. 싫어하시죠? 안 고치죠, 근데. 그거를 배웠어요, 제가. 세상에. 근데 이게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만나서 이제 사는 게 결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다른 문명이 충돌하는 건데 저희 문명은 그랬었고 그게 당연한 거였고, 하지만 이것이 정말 비윤리적이고 정말 하면 안 되는 이런 비에티켓이다라고 생각하는 환경에서 이제 문명에서 자란 네. 분은 이제 피해를 주는 쪽이 고쳐야겠죠? 맞아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베란다 나가서 껴야겠네요. 몰래 그냥. 아니면 끼고 올게 하고서. 아니면은 네. 이게 있어. 관략근 조절 연습을 해. 근데, 이거 좀 상관없는 얘기이긴 한데, 결혼하자마자 트셨습니까? 그건 힘들죠. 아니에요, 얼마 아니에요. 정도 걸렸어요? 와, 되게 자연스러웠는데 어느 순간. 신혼 지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웃으면 웃다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니, 자연스럽게. 잠깐만. 미안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웃다- 점점 그게 자연스러워져. 아니, 웃다가 나오는 거는 노인들이 그렇지. 아니 무슨 힘이 약해지고 그런 그런 경험 거지. 없으세요? 뻥치고 있어 지금. 너무 웃기면은 요실금 같은 거 아니 아닙니까? 무슨 소리예요? 그거는? 관략근이 풀릴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주변에서 그렇게 자지러지게 웃겨주는 사람이 없으시군요. 다행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쭉. 그렇게 되면 이게 점점 자연스러워지면서 이제 아내도 그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본인도 이제 트는 게 편하거든요, 사실. 와이프분도 혹시 여쭤봐도 됩니까? 지켜줄게. 잠깐만. 근데 저는 이 사연의 고민의 요지는 방구를 남편이 끼는 게 불편하다가 아닌 것 같아요. 신혼인데 그 설렘을 너무 빨리 이 이자가 나에 대한 설렘이 사라진 게 아닐까 불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 그쵸, 내 방구만의 앞에서는 문제가 이제 아닌 거지. 방구를 껴도 괜찮나? 끼는 게, 그러니까 끼는 게 방구를 끼고 그러네요라는 건 연애했을 때 안 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리고 신혼이 좀 지나니까 이러네라는 네. 생각이 든다는 건데. 갑자기 안 끼다 끼니까. 그 네. 사실이 좀 뭐랄까 불편한 거지. 좀 연애 기간이 짧았나 봐요. 연애할 때 글쎄요. 드셨습니까? 연애할 때 혹시 이게 막 자지러지게 이렇게 자꾸 자들어지고 있어. 저는 이렇게 연애할 때는 있잖아요. 안 꼈어요. 연애할 때는 안 참았어요. 꼈잖아요. 연애할 때. 그래서 힘들었어요. 장거리 운전하는데
너무 혼자 운전하면 빵빵 가스가 끼잖아요. 차잖아요. 앉아있으면 차잖아요, 가스가. 장운동이 활발하시네요. 네. 빵빵 끼네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네. 혼자서 운전할 때, 근데 이제 연애할 때는 옆에 있으니까 참잖아요. 와, 그럼 막 쌓이잖아요, 여기 막. 그리고 참았구나. 영화관 이런 데 갈 때 진짜 힘들잖아요. 아, 조용히 나갑니다, 저는. 아니, 건강해야 네. 되는 거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쵸? 안 죽어. 잠들다고. 이거는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보세요. 어. 네, 나는 이게 정말 불쾌하다. 어. 싫다. 어.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고친다. 네. 헤어질 거예요? 안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이 부분은 이런 게 사연이 되는 거, 이런 게 고민이구나. 고민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부부 같아요. 네. 고민이 없어. 저 다른 고민이 없어. 어. 네, 이게 고민인 거예요. 행복한 고민이죠? 행복한 고민인 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또 이게 진짜 불편할 수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치.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설렘이고 뭐고 문제는 방구였을 수도 있어. 그냥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쵸. 너무 본인이 후각에 예민하신 거야. 잠깐만. 너무 예민해, 보통 사람보다도. 썩방일 수 있겠다. 김우배님께서 결혼하고 5kg가 쪘습니다. 보통 결혼하면 살이 찐다는데 저도 그렇게 됐네요. 평소에 자주 걷기도 하는데 살은 계속 찝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직여야죠. 움직여야죠. 근데 평소에 자주 걸으신다는데. 더 걸으셔야 돼요. 네. 2배, 3배. 지금 걷는 그 양에. 근데 제가 어저께 TV 뉴스에서 그걸 봤습니다. 네. 만보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건 환상이랍니다. 그래요? 네. 왜요? 과학적으로. 저도 궁금합니다. 네. 저 만보 걷기 했거든요. 그게 스포츠 업계와 뭐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심어놓은 환상이지. 아니 약간 그런 거지. 7,000보 정도가 적당하답니다. 너무 많이 걸으면 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네네. 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걸어야 되겠다는 의식 안 하고 그냥 살면 5,000보 정도는 그냥 걷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네. 그래서 추가로 한 2,000보, 3,000보 정도만 더 걸으면 되는데. 2,000보면 2-30분 정도. 네, 10,000보를 걸어야 된다. 이거는 7,000보 걷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이상 걷는 거. 관절만 나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그게 더 좋다는 건 굉장한 환상이다. 무슨 이거 미국 머시 대학 연구 되게- 결과. 결혼하고 5kg가 근데 5kg면 많이 안 찐 거 아니에요? 저는 10kg가 쪘습니다. 네. 10kg 몇 보통 년 10kg 만에? 찌죠? 연애를 하고 결혼해서 계속 천천히 쪘어요. 다들 쪄요, 진짜. 네, 근데 저는 삶의 만족도가 되게 올라갔거든요. 이게 뭐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편안해. 그리고 살이 이렇게 찌고 한 번도 환절기 때 감기 걸린 적이 없어요. 저는 되게 항상 걸렸어요. 이제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항상 감기 걸렸거든요. 달고 근데 살이 찌고 걸린 적이 없어요. 면역력도 높아지고 네. 쌓여있는 에너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잘 관리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사귀기 전까지는 지금의 아내를. 근데 되게 예민해지고 왜냐면 에너지가 빨리 꺼지니까.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또 까칠하게 돼요. 맞아요.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이제 지금 아내를 만나고 연애할 때부터 디저트의 맛을 알게 됐습니다. 당 떨어지는 느낌 딱 오죠. 딱 와요. 항상 충만해야 돼. 그래서 제 아내는 어릴 때부터 항상 잘 먹어서 공복감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대요. 저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밝아. 맞아. 그리고 혹시 아내분께서 평소에도 운동을 좀 하세요? 이렇게 막. 마른 스타일이었어요. 네. 원래 마른 스타일이었고 되게 잘 움직이고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부지런하시고. 네, 근데 뭐 출산 후에는 쉽지 않죠.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먹는 건 똑같은데 잘 못 움직이니까 네. 살이 찔 수밖에 없는데 저는 주변에서의 그런 시선, 네. 자기관리라는 말 속에는 우월감이 조금 그치, 있는 그치. 말이에요. 맞아. 너는 게을러. 안 움직여. 운동을 하지 않아. 스스로를 관리하지 않아. 무책임해. 이런 그런 의미가 조금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진짜 살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이 그거를 들으면 상처가 될 수 있겠네요. 왜냐면 그렇게 악발이고 이런 분들은 살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아요. 자기가 악하게 빼지. 근데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저는 그런 말보다는 괜찮다, 뭐 어떠냐 라는 얘기거든요. 5kg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김우배님의 사연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인기피증이 아닌 대인 혐오증에 걸려버릴 것 같아요. 남녀노소를 떠나 자기 논리에 빠져서 듣는 귀는 찾아볼 수 없고 본인은 무척 정의롭고
합리적이라 착각하고 자기 경험이 전부인 양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들거나 잘되면 자기 덕, 그 반대면 남탓만 하는 등 놀랍도록 무례한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멘탈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무심하게 넘기려고 애쓰지만 감정을 내려놓고 건조해지기란 많은 노력과 연습이 필요한 것 같네요. 대처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회사에서 엄청 힘드신 상황인 것 같은데 개인 혐오증에 걸릴 정도면 많이 상처도 많이 받으시고 본인이 속해 있는 그 조직에 대한 애정이 되게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사람에 대한 애정이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쵸. 조직에 대한 애정과 사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다절되어서 거기에서 오는 상처들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공 선배님 말씀에 되게 동의하는 게 이게 진짜 연애도 그렇잖아요. 어떤 본인이 많이 크게 의미 부여하고 많이 주었기 때문에 더 큰 상처로 돌아오잖아요. 이분도 조직에서 많은 걸 바랬고 많은 애착이 강하신 분으로 보이세요. 김 후배님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내려놓는 게 낫지 않으실까. 너무 많은 애착과 그런 것 때문에 돌아오는 그런 상처가 많으신 것 같은데. 세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런 때려친다. 아니야. 같은 무리가 되면 돼요. 첫 번째. 그리고 진짜 그 연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분이 싫어하는 그 사람들, 자기 논리에 빠져서 본인만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그 논리에 편승을 해서 본인도 이제 몸에 때를 묻혀서 같이 그쪽 사이드가 되면 사실 편할 수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 방법. 흑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흑화가 아닐 수 있죠. 그렇네요. 그리고 그쪽이 만약에 이 조직의 주류라면 저는 그것도 생존 전략의 하나라고 봐요. 회사 있는 시간 동안에는. 근데 그렇게 하다가 퇴근을 해서는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면 되고, 그게 가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진짜 아예 일만 하거나. 나는 내 일만 하겠다. 이 조직이 어떻게 되건 나는 내 일만 해서 돈만 벌고 그러면 된다. 세 번째는 이직을 하거나. 도저히 못 참겠으면 저는 이직도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회사를 다니거나 어쨌든 사회생활을 할 때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든 사람들을 자의로 선택해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선택이 아닌 사람들과도 일을 하게 되는데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더 심할 거란 말이죠. 너무 절대 다수가 내 의지가 아닌 사람들과 일을 하고 심지어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짐작하기로 일만 하라고 하지만 그게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은 영향을 주고 심지어 일을 시키는 사람인 것 같아. 뭐랄까 무례한 사람 인간이래. 좀 높은 지위에 있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영향을 안 받겠죠. 근데 그러면 더 일만 한다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다는 말이에요. 왜냐면 그가 끊임없이 나에게 태클을 걸고 코멘트를 하고 일을 심지어 지시하는 사람인데 내가 참을 수 없는 유형의 인간이다라고 하면 저는 그러니까 참다 안 되면 이직도 답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살면서 그렇지 않았나요? 어딜 가도 이런 사람이 있어. 없는데 만약에 없잖아? 없으면 내가 미친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떤 집단에서 누군가에게 정말 참을 수 없이 무례한 사람이었던 적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인간들이 나누어져서 완전히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났고 나는 되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누군가에겐 나도 살면서 참을 수 없이 불쾌하고 무례한 인간이었을 수 있는데 근데 이거 도저히 만나지지 않는 인간들이 있어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불쾌하고 너무 무례하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에 빠져있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의 일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은데 깔끔하게 무시하는 거 아니면 이직밖에 내 상황이었다면 저는 그 두 가지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배우배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스타트업 대표를 맡고 있는 청년입니다. VC라고 해서 투자 심사역으로 10여 년간 커리어를 쌓으며 여러 스타트업 기업들을 심사하고 투자해 오다가 제 사업이 하고 싶어서 스타트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모바일 기반의 플랫폼 기업을 만들고 있는데 마음 맞는 좋은 개발자를 찾기가 쉽지 않네요. 매일 열심히 일하고 일 생각으로 사업에 몰두하고 있지만 마음 먹은 것처럼 일이 진행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심적으로 부담도 크고 많은 책임감이 들다 보니 잠도 잘 오지 않네요.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을 추스릴 수 있을까요?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잠이 더 안 오죠. 네, 월급날이 굉장히 빨리 다가오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이 불안감은. 이 불안감. 내가 항상. 대표라는 일을 계속 할 거라면 네. 그리고 편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시기가 올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는 명확하거든요. 이거는 더 이상 내가 쥐어짜내고 밤에 잠을 덜 자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이런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해낼 수 있는 아웃풋은 명확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 한계치를 넘어서서 뭔가를 더 창출하고 싶다. 과부하가 걸립니다. 몸에서 과부하가 걸리거나 아니면 내 주변 외부인으로부터 그렇게 되면 직원을 압박하거나 좀 더 좋은 걸 뽑아내기 위해서 안 좋은 에너지를 막.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외부에서 평판이 좋은 대표들은 내부에서 안 좋죠. 안 좋고 내부에서 평판이 되게 우리 직원들 지킬 거야 나는. 너네들을 위해서 이 회사를 운영하는 거지. 그런 분들은 또 외부에서 보는 평가가 나쁩니다. 왜냐하면 실드를 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일 못해요. 저희 직원들 더 이상 압박할 수 없어요. 이런 걸 외부에서 이걸 쳐주거든요. 그런 대표님들은. 근데 실적이 나쁠 수 있죠. 근데 직원들이 어느 걸 더 원할까? 대표가 좀 나쁜 놈이어도 실적을 위해서 우리를 좀 더 쥐어짜고 대신에 월급을 많이 주고 외부 영업을 잘해와가지고 일 계속 따오고 이런 걸 원하는 직원들일까? 아니면은 와, 저 사람 진짜 나쁘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일을 시킬 수가 있어? 그게 아니면 조금 인간적으로 대우를 해주면서 사내 복지도 이제 신경을 써주면서 근데 월급은 낮아. 급여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외부로 공격, 압박 이런 거로부터 우리를 케어를 잘 해주는 그런 걸 원하는 건지. 근데 스타트업은 쥐어 짜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퇴사도 많이 하고 이직도 작고. 근데 대표로서는 성과를 계속 가져와야 되고, 왜냐면 규모의 경제를 되게 꿈꾸거든요. 보통 스타트업은 지속 가능한 것보다는 확장을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확장하면 지속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불안해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이게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이게 확장이 되면 될수록 그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쥐어짜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IT 기업이라면 엄청 빨리 확장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위험한 거 아닙니까? 확장을 그렇게 막 급격하게.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빨리 확장하는 거를 좀 겁나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막 달리다가 이제 폐업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운때도 맞아야 되고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확장할 수 있는 시기가. 근데 그거는 내가 나를 갈아놓는다고 절대 결과값이 그대로 따라오지 않아요. 그렇게 엄청 이렇게 푸시를 해서 어떻게든 성장을 시키고 확장을 시켜야 돼요. 저는 그게 목적이고 그래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맞는 것 같고 오래 하시려면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두 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월급을 줘야 할 만큼 어떤 뭐 회사의 대표를 해본 적은 없고 제 경험에 빗대어 보자면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의 어마어마함은 사실 내 경우라고 상상도 안 돼,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될 거예요. 전 누군가의 월급을 준다기보다 어디서 기금을 따오면 그것으로 연극을 만들거나 책을 쓰거나 할 때 이제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 꾸려서 같이 일을 하는 프로젝트성 기획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너무 잘하고 싶은데 이분도 그랬잖아요. 마음 맞는 좋은 개발자를 찾기 어렵다고.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스트레스, 사람 때문에도 스트레스고 일 때문에도 나 혼자 총대를 메고 이걸 잘 해내야 되는데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고 복잡하고 일 생각만 계속 나는데
책임감 때문에 압사당해서 죽을 것 같고 뭐 그런 경험 몇 년 전도 아니지 작년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자면서도 제가 그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잠에서도 그 생각을 하고 자다가 잠에 설쳐서 새벽에 눈 떠서 침대에서 계속 자야 되는데 싶지만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닌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안 해도 됐을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 근데 이 얘기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 고민을 얘기하면 안 해도 될 고민을 우리는 사실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고민을 하는 그 당사자에게 정말 1도 도움이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진짜 질식해서 죽을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인가 방군가 싶잖아요. 당사자는 그게 해소가 안 돼서 죽겠다는데 안 중요하다는 말이 뭐가 들리기나 하겠어요. 근데 저는 이거 하나만 지키셨으면 좋겠는 게 잘 때는 자야 됩니다. 그거 하나만 지켜도 사실 그러니까 고민은 깨 있는 동안 화장실에서 응가를 하다가도 머릿속에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으려고 해도 아주 그 의식의 밑바닥에 24시간 돌아가고 있을 거거든요. 이 일과 사업에 대한 고민이 하루 누군가랑 대화를 하는 중간에도 사실 그 고민은 내 머릿속 안에서 그 컴퓨터 백그라운드 돌리기 위해서 쓰는 드라이브 있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잘 때는 진짜 자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일단 멀쩡한 정신으로 살 수 있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 이 시기를 버틸 수 있거든요. 건강하게 잘 잘 수 있는 방법을 다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는 동안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는 도움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잠자는 동안도 고민을 한다 싶으면 수면 유도제의 도움도 좀 받아보시고 자기 전에 미친 듯이 운동을 해서 거의 기절해서 자듯이도 자보시고 자는 동안만 고민을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민은 어쩔 수 없어요. 대신에 조금 본인의 건강을 좀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뭐 오래 하시려면 책임질 사람도 많고 오래 하시려면은 본인이 또 이제 건강하게 달려가셔야 되니까 네 파이팅입니다. 네. 서울의 시간을 그리다 밤의 서점 촛불리 책방 세 곳 인디서점에서 12,000원 상당의 책과 음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용 부탁드리고 저희 3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랜선 선배 정업 상담소였습니다.